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허브스팟 리드 스코어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허브스팟 내에는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리드 스코어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리드 스코어링을 이해하려면은 이 세 가지 항목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리드 너처링이라고 하는 작업인데요. 리드 너처링은 직역을 하자면은 선별한다, 뭐 뽑아낸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잠재 고객을 확보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DB가 나오고 고객 DB가 수집되는 거에 중점을 가지만 나중에는 생각보다 이제 허수도 많고, 네, 그 중에서 진짜 영업이익 기회가 있는 우리 고객을 찾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리드 너처링이라고 합니다. 이제 프레임워크로 보면은 전체 들어온 리드들을 분류하는 작업인데, 이 리드 너처링을 하려면은 반드시 이 리드 스코어링이 필요합니다. 어떤 고객들을 우선으로 대응하고 어떤 고객들을 후순위로 할 것이냐, 그 점수를 부여하는 건데, 특정 조건을 기준으로 조건에 해당하는 항목에 점수를 부여해서 영업의 기회가 높은 고객 그리고 낮은 고객, 이것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바로 리드 스코어링인데요. 리드 스코어링을 요즘에는 이 소프트웨어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할 수는 있지만 공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그래서 허브스팟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 리드 너처링이랑 리드 스코어링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이 개인화 마케팅입니다. 개인화 마케팅이라고 하면 이제 고객의 니즈별로 그 타겟팅된 광고를 진행하지 않게 되면은 사실 타겟팅 되지 않은 논 타겟팅 광고랑 똑같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영업의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마케팅의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리드 너처링 그리고 리드 스코어링 그리고 개인화 마케팅으로 가는 길목에 스코어링과 너처링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스코어링을 위한 데이터는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이 반트라는 프레임워크 있죠. 고객사의 예산 그리고 컨택하고 있는 사람의 이 권한, 직급이죠. 즉 그리고 언제 도입할 건지 그리고 언제 필요한지, 이 반트라는 네 가지 항목을 했는데, 이것들이 2000년대 넘어오면서 B2B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온라인상에 공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웹 행동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요즘에는 이 반트 플러스 웹 행동 데이터 두 가지를 분류하는 추이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리드 스코어링 데이터에는 이 세 가지 항목을 주로 활용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고객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인구통계학적 정보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측이나 이제 미팅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세 번째는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객이 입력한 데이터 기준으로 할 때는 상담 문의한 사람의 직책, 그리고 문의한 제품, 예를 들어서 더 매출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있고, 어떤 제품은 또 이제 크게 잠재 고객 확보용으로 해가지고 거의 원가에 제공하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좀 문의하는 제품에 따라서 비싼 제품 그리고 더 포커스하는 제품에 문의한 사람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뉴스레터 구독하기보다는 제품 문의를 해준 사람들한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측이나 이제 미팅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 그 설문이나 이제 서베이 같은 걸 할 때 우리에 도입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기획하는 항목이 있죠. 그리고 이제 회사 이름을 보고 매출 규모라든지 기업의 규모를 예측하거나 이제 미팅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주력적으로 얘기할 거는 이 데이터 기반, 고객 행동 기반의 데이터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다운로드 받기 그리고 문의 남기기 등의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은 페이지 수 방문, 웹페이지를 여러 번 방문했으면 당연히 우리 웹페이지에 관심이 많은 고관여 고객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특정 페이지 방문, 예를 들어서 견적 요청 페이지나 솔루션 홍보 페이지, 이런 페이지들을 방문했을 때는 적어도 영업의 기회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이메일 마케팅, 매월
한 번씩 뉴스레터를 총 6번을 보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한 번 이메일 오픈하고 클릭한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메일 오픈한 사람들이 영업의 기회가 높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1, 2번 항목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기반의 고객 행동 분석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드 스코어링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항목에 어떤 점수를 부여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선 이제 이벤트에 참가를 했다. 그럼 할 때마다 1점씩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웹페이지를 5번 이상 들어왔다. 그랬을 때 또 1점을 주고, 그리고 이벤트를 참여하거나 이제 직접적인 전환이 될 수 있는 홈페이지 내 상담 문의는 2점. 이런 식으로 뭔가 고객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점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스테이지라고 하면 영업 단계인데, 이벤트를 참가하거나 콘텐츠 구독을 하거나 이제 페이지 뷰 5번, 5번 이상을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영업의 기회가 높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내에 바로 상담 요청이나 견적 문의한 경우에는 영업의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항목들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서 영업의 그 리드 스코어링을 하는 이런 방식을 허브스팟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위에 있는 점수들을 총 합산을 해서 얼마 점수가 됐을 때 이제 이후의 대응사항에 대해 담당자에게 알림을 하거나, 그리고 예정되어 있었던 이메일 발송이나 특정 뭐 푸시 메시지, 아니면은 뭐 기타 개인화 마케팅, 이메일 발송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마케팅 자동화 이제 워크플로우가 동작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마케팅 자동화나 리드 스코어링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리드 스코어링 기준표가 명확해야 된다. 어떠한 설문에 어떠한 항목에 가점을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허브스팟 내에서 보면요, 이 CRM 데이터거든요. 지금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다 가렸는데, 어떠한 고객들이 이메일을 열람하거나 웹페이지로 올 때마다 지금 숫자가 쭉 올라가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숫자가 높아질 때마다 영업의 기회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으니 그 합산되는 점수에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될 고객과 그리고 후순위로 대응해야 하는 고객들, 그러니까 이제 고객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건데요. 허브스팟에서 이 리드 스코어링을 구현할 수 있는 이유는 직역하면은 이제 속성, 프로퍼티 값 때문에 그런데요. 허브스팟에서는 이 CRM 데이터, 이름, 전화번호, 직급, 뭐 회사명 이런 거 외에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제 허브스팟 화면이거든요. 웹 행동 데이터라고 하죠. 저기 전체적으로 페이지 뷰가 몇 번 나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입된 소스 출처, 검색으로 들어왔는지 광고로 들어왔는지, 뭐 이러한 항목들을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션이라고 하면은 웹페이지가 동작할 때 시간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찾아볼게요.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열람했던 페이지라든지 처음으로 열람했던 페이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CRM 데이터에 다 불러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 이 프로퍼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이름, 전화번호, 뭐 직급, 뭐 보이시죠? 네, 그리고 회사 이름, 그리고 이메일 도메인, 그리고 이메일, 뭐 성함, 그리고 산업군, 뭐 이런 거 외에도 지금 웹페이지 분석에 대한 다양한 프로퍼티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마케팅을 하기가 되게 편해집니다. 지금 나머지 지금 뭐 이름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은 다른 CRM에서도 제공을 하지만 이 웹페이지에 특정 고객이 언제 왔는지 이 분석하는 과정들은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으로 들어와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영업에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보자면은 리드 너처링 과정 중에서 우선 영업의 기회가 높은 리드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리드 스코어링 작업이 필요하고, 예전에는 반트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웹행동 데이터를 같이 사용한다. 그리고 실제로 고객이 입력한 이러한 정보들, 그리고 예측하거나 미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 외에 이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객이 웹페이지 내에서 특정 행동들을 기반으로 스코어링 기준표를 만들고 특정 점수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리고 CRM 데이터에 보면은 이렇게 그 스코어링이 되죠. 리드의 영업의 기회에 따라서 점수가 높은 고객들을 우선 대응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영업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허브스팟에서는 이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값을 기준으로 그 CRM 데이터에 있는 이름, 전화번호, 회사 직급 이런 정보 외에도 다양한 웹페이지에 대한 행동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리드 스코어링, 도대체 이제 리드 스코어링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되게 많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한 장표 그리고 허브스팟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